잠깐, 이 정도면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반갑습니다. 생활 프린팅의 아하 나다라타입니다. 3D 프린터를 사용하다 보면 은근 소소한 툴들이 필요해지더군요. 근데 이걸 책상에 늘어놓고 사용하다 보니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주 사용하지만 책상 위에 늘어놓기엔 애매한 것들을 수납할 책상 아래에 붙여 쓰는 슬라이드 서랍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케치 캔버스를 지정하도록 하죠.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클릭합니다. XY 평면을 선택합니다. 뷰 큐브가 탑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처음 설계나 모델링을 접할 때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선택이나 명령이 잘못되었을 때는 새로이 명령을 적용하지 말고 컨트롤 Z나 커맨드 Z를 눌러 되돌리거나 어플리케이션 메뉴바에서 언두를 눌러 명령 전으로 되돌려 다시 선택해야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설계의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인지 확인하고 싶거나 단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의 도큐멘트 세팅에 삼각형을 눌러보면 현재 단위가 나타납니다. 유니츠에 마우스를 올리면 단위 옵션 버튼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원하는 단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축키 R을 눌러 사각형을 작성합니다. 스케치 팔레트에서 사각형의 옵션이 나타납니다. 센터 렉탱글을 선택합니다. 캔버스 중심에서 클릭, 드래그합니다. 가로, 세로 필드가 나타납니다. 치수창이 파랗게 되어 있는 곳이 가로입니다. 얼핏 녹색 선 세로 방향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 세로처럼 보일 수 있으나 빨간 선과 평행으로 나오는 선의 거리를 보여주는 것이라 이것이 가로입니다. 가로에 200을 입력합니다. 탭키를 눌러 반대편으로 이동합니다. 세로에 10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작성된 사각형처럼 닫힌 도형은 바탕과 달리 푸른색을 띱니다. 이렇게 닫혀진 도형만이 덩어리 형태로 입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닫힌 프로파일이라고 부릅니다. 기본 스케치가 끝났으니 메뉴바의 피니시 스케치를 클릭합니다. 뷰 큐브의 홈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E를 누르거나 아이콘을 클릭하여 익스트루드 명령을 시작합니다. 모든 3D 형상화 명령에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명령의 디테일을 조절합니다. 프로파일스 옵션에 원 셀렉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파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2개 이상의 선택 가능한 프로파일이 있을 때는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스타트 옵션은 어디서부터 돌출이 시작될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직접 작성한 프로파일로부터 돌출을 시작할 것이니 기본 옵션인 프로파일 플랜, 프로파일 면부터 돌출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디렉션은 돌출시킬 방향을 지정하는데 총 3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 사이드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한 방향으로만 돌출시킵니다. 두 번째 투 사이드스는 두 방향으로 각각 돌출시킵니다. 세 번째 시메트릭은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게 돌출시켜주는 명령입니다. 익스텐트 타입은 돌출을 어디까지 시킬지에 대한 거리 옵션입니다. 디스턴스 필드에 거리를 직접 입력해도 되고 화살표를 이용해 거리를 지정해도 됩니다. 태퍼 앵글은 각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디렉션은 시메트릭으로 두고 익스텐트 타입도 거리를 직접 입력할 것이니 디스턴스로 둡니다. 디스턴스 필드에 15를 입력합니다. 시메트릭은 거리를 측정하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첫 번째 옵션인 하프랭스는 디스턴스에 입력한 값을 대칭에 각각 적용해 길이를 정합니다. 15mm를 입력했으니 각각 15mm, 15mm로 전체가 30mm가 됩니다. 두 번째 옵션인 홀랭스는 입력한 값을 반반씩 적용해 길이를 정합니다. 하프랭스를 클릭한 후 OK를 클릭하거나 엔터를 눌러 명령을 마칩니다.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형상화했으니 이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디파이의 챔퍼를 클릭합니다. 챔퍼는 부상 방지를 위해 날카로운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거나 부품 간의 간섭을 줄여 조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결합 시 내구성을 높여 부품 간의 손상을 줄이는 데 사용합니다. 1번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챔퍼도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5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단축키 F를 눌러 필렛 명령을 시작합니다. 윗면의 모서리 4곳을 제외한 11곳을 클릭합니다. (3을) 입력합니다. 만약 값을 입력한 후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일시적으로 값을 입력하기 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모든 명령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능입니다. 클릭해 선택을 해제하거나 추가로 선택하면 됩니다. OK 명령을 클릭해 명령을 마칩니다. 이제 수납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모디파이의 쉘을 클릭합니다. 쉘은 껍데기, 즉 내부를 파내어 외곽의 두께를 만드는 명령입니다. 제거할 면이나 바디 전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윗면을 선택하고 두께를 2mm 입력합니다. 대화 상자의 디렉션에는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사이드는 외벽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두께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아웃사이드는 모델링 바깥쪽으로 두께를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보스는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의 값을 각각 지정해 모델링 외벽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두께를 만들어줍니다. 디렉션에서 인사이드를 선택하고 엔터를 눌러 명령을 마칩니다. 다시 캔버스를 지정합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명령으로 YZ 평면을 클릭합니다. 쉬프트와 마우스 휠을 누른 채 화면을 회전시켜 보거나 뷰 큐브를 이용해 화면을 회전시켜 봅니다. 모델링 중심에 스케치 캔버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캔버스가 생성된 곳이 그림이 그려지는 곳입니다. 캔버스 위치를 원래 선택한 위치로 되돌리려면 스케치 팔레트의 Look at을 클릭합니다. 하지만 Look at은 앞 뒷면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앞뒤 구별 없이 가장 짧은 거리로 회전할 수 있는 면을 선택면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모델링 중심에 캔버스가 있어서 설계하기에 좀 불편합니다. 스케치 팔레트의 슬라이스의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캔버스가 지정된 면까지 잘려서 보여줍니다. 슬라이스 명령은 모델링의 편의를 위해서 잘린 면을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지 실제 모델링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께의 내부 선을 기준으로 설계를 할 것인데 문제는 이 부분이 선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슬라이스 명령 때문에 모델링의 면이 잘려진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선이 아닌 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투영시켜서 선을 하나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에서 프로젝트 인클루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단축키는 P입니다. 프로젝트 대화 상자의 셀렉션 필터에는 2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Specified Entities는 점과 선, 그리고 면을 투영할 수 있습니다. 바디는 모델링 전체의 외곽을 투영합니다. Specified Entities가 선택된 상태에서 내부 선 하나를 클릭해 선을 따냅니다. 잘 보이지가 않네요. 선이 투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브라우저에서 바디스의 삼각형을 클릭해 폴더를 엽니다. 바디 1의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캔버스에서 모델링을 숨깁니다. 사각형의 단축키 R을 누릅니다. 마우스 휠을 불려 투영한 부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투영한 선에 일치시키면 파란색 X 표시가 나타납니다. 파란색 X표는 선과 마우스 커서가 일치했을 때 나타나는 표시입니다. 커서가 선과 일치했을 때 가로 2mm, 세로 3mm의 사각형을 하나 작성합니다. 단축키 L을 눌러 라인 명령으로 1번 꼭지점에서 2번 투영된 선까지 대각선을 하나 작성합니다. 삼각형이 생기는 위치를 피해서 작성합니다. 선이 투영된 선과 일치했다면 까만 점이 나타납니다. 단축키 D를 눌러 스케치 디멘전 명령을 시작합니다. 대각선의 각도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을 클릭한 후 이어서 2번 대각선을 클릭합니다. 마우스를 빈 곳으로 드래그하면 각도가 나타납니다. 마우스를 클릭해 필드를 활성화시킨 후 45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이번에는 투영된 선의 1번 끝점과 2번 선을 클릭한 후 3을 입력합니다. 단축키 L을 눌러 라인 명령으로 캔버스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선을 하나 작성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기준점으로 사용할 것이라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방금 작성한 선을 클릭합니다. 스케치 팔레트의 라인 타입에서 컨스트럭션을 클릭합니다. 이 명령은 실선을 점선으로 만들어줍니다. 캔버스 빈 곳을 한번 클릭해 선택된 점선을 선택 해제합니다. 메뉴바의 크리에이트에서 미러를 선택합니다. 미러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객체들을 마주보게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마우스를 누른 채 투영한 선을 포함해 닫힌 프로파일 전부를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의 미러 라인에 셀렉트를 클릭합니다. 중심에 수직으로 작성한 점선을 선택합니다. 수직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게 복사됩니다. OK를 클릭하여 명령을 마칩니다. 브라우저의 바디 1을 다시 보이게 눈 아이콘을 클릭해 활성화 시킵니다. 피니시 스케치를 클릭하여 3D 캔버스로 전환합니다. 단축키 E를 눌러 익스트루드 명령을 시작합니다. 작성된 닫힌 프로파일 4개를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의 디렉션은 시메트릭으로 선택합니다. 익스텐트 타입에는 거리를 직접 입력하는 디스턴스와 모델링 전체의 크기에 맞춰 자동으로 적용되는 All 2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All을 선택합니다. 오퍼레이션이 조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컷으로 되어 있다면 조인으로 바꿔줍니다. OK를 클릭하여 명령을 마칩니다. 이번에는 손잡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로 원점에 나타나는 축과 면이 아닌 모델링 밑면을 선택합니다. 뷰 큐브가 버튼으로 되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프로젝트 명령으로 선을 따낼 것입니다. 단축키 P를 누릅니다. 대화 상자의 엔티티스를 선택하고 해당 부분의 선을 투영합니다. 엔터를 눌러 명령을 마무리합니다. 단축키 O를 눌러 프로젝트된 선에 옵셋을 적용합니다. 투영된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빨간 선이 나타난 방향이 플러스 방향입니다. 안쪽으로 옵셋을 적용할 것이니 마이너스 2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라인 명령으로 직선 4개를 작성합니다. 작성 시작점과 끝점은 투영된 선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디멘전 명령으로 직선들의 거리를 18mm와 20mm로 작성합니다.
나머지 두 선의 거리도 18mm와 20mm로 대칭이 되게 작성합니다. 피니쉬 스케치를 클릭합니다. 익스트루드 명령을 시작한 후 손잡이가 될 부분을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의 익스텐트 타입을 클릭해보면 3개의 옵션이 나타납니다. To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To 오브젝트는 지정하는 위치까지 해당 표면의 모양에 맞춰 돌출이 됩니다. 필렛을 준 1번 부분을 클릭합니다. 어라?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지만 당황하지 말고 익스텐드 두 번째 옵션인 To Adjacent Face를 클릭합니다. 끝! 이 부분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모디파이의 필렛 명령으로 바깥쪽 모서리 값을 3으로 줍니다. 안쪽에도 필렛 값을 적용할 것인데 치수를 달리하기 위해 필렛 필드에 플러스를 클릭해 필렛 세트를 추가합니다. 안쪽 모서리 두 곳을 선택하고 2를 입력합니다. 엔터를 눌러 명령을 마칩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드에 걸쳐지는 돌출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로 YZ 평면을 선택합니다. 뷰 큐브가 라이트인지 확인해줍니다. 스케치 팔레트의 슬라이스 체크박스를 클릭해 체크합니다. 단축키 P를 눌러 모델링 내부의 면을 한번 클릭하고 엔터를 눌러 명령을 마칩니다. 크리에이트에서 렉탱글 3포인트 렉탱글로 사각형을 작성합니다. 1점 클릭, 2점 클릭, 3점 클릭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피니쉬 스케치를 눌러 3D 캔버스로 전환합니다. 익스트루드 명령으로 작성한 긴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이제껏 익스트루드의 시작 지점을 프로파일 플랜만 사용했었는데 스타트에도 3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옵셋은 옵셋 필드에 직접 값을 입력하면 중간을 건너뛰고 지정한 위치부터 옵셋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크기가 100mm니까 50mm를 입력하면 외벽부터 돌출이 됩니다. 오브젝트는 옵셋과 달리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해당 면을 클릭하여 돌출이 시작되는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옵셋 필드에는 거리를 입력하면 지정한 위치에서 입력값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돌출이 됩니다. 입력값을 되돌리기 귀찮으니 캔슬을 누르거나 ESC 키를 눌러 취소하고 다시 익스트루드를 엽니다. 사각형을 선택하고 대화 상자의 스타트를 오브젝트로 설정합니다. 모델링 바깥쪽 면을 클릭해 돌출 시작면으로 지정합니다. 5mm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하거나 엔터를 눌러 명령을 마무리합니다. 아싸, 익스트루드 하나 빼고 다 끝났다. 이 돌출 부위도 날카로운 모서리를 다듬어 줍시다. 필렛 명령으로 양쪽 모서리 두 부분을 선택한 후 5를 입력합니다. 엔터를 눌러 명령을 마칩니다. 반대쪽에도 똑같은 돌출부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 정도야. 3초 정도면 만들 수 있겠죠? 브라우저에서 스케치를 활성화시키고 익스트루드 명령을 사용해서 똑같이 반대편에도 만들 수 있겠지만 2D 설계에서 했었던 미러 명령이 3D에도 있습니다. 크리에이트에서 미러를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의 타입을 피처스로 바꿔줍니다. 미러 명령도 비슷한 명령들과 모아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처스는 모델링을 위해 진행되었던 각각의 명령어들을 의미한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각각의 명령어들은 타임라인의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돌출부를 만들 때 사용했던 명령어들을 타임라인에서 모두 선택해주면 됩니다. 일단 익스트루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었던 필렛을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의 미러 플랜에서 셀렉트를 클릭한 후 YZ 평면을 선택합니다. 엔터를 눌러 명령을 마무리합니다. 오, 신기해. 오. 단축키 F를 눌러 필렛 명령을 시작합니다. 돌출부의 모서리 4곳을 선택합니다. 이를 입력합니다. 필렛 필드에서 플러스를 클릭해 필렛 세트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적용한 필렛들이 일시적으로 값을 적용하기 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수납함 내부에 돌출시켰던 턱도 4곳을 선택합니다. (0.5를) 입력합니다. 엔터를 누릅니다. 다시 필렛 명령으로 수납통과 돌출부가 이어진 모서리 2곳을 선택합니다. 역시 1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필렛은 순서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출력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모델링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모델링한 순서들을 그룹화시켜 구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의 가장 첫 번째 크리에이트 스케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타임라인의 마지막 필렛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파랗게 선택된 곳에 마우스를 올리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창이 나타납니다. 크리에이트 그룹을 선택합니다. 코딱지만한 플러스를 클릭하면 펼쳐지고 마이너스를 클릭하면 접힙니다. 컨트롤 S를 눌러 저장합니다. 영문으로 파일명을 입력하고 세이브를 클릭합니다. 분량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2부로 이어집니다.